한국을 여행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 안에 우리에겐 낯선 항목이 있습니다. Unfortunately, there are people who target tourists for called recruitment activities. If random strangers approach you being overly friendly, wanting to practice English or bringing up religious topic, just politely keep walking. 한국 여행 가이드에 사이비 종교 경고가 공식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국인이라면 등이 서늘해지는 한마디입니다. And a friendly reminder, because this is what happened to me, is that when you just landed and get hungry, you'll find yourself in the airport food court, but don't jump straight into any food that looks red. You might just regret it. 빨간 음식은 일단 멈추라네요. 한국인에게는 그냥 저녁 메뉴인데 외국인에게는 첫날부터 각오가 필요한 도전입니다. There are virtually no public trash cans on the street. You'll be carrying them until you find a convenience store or a restaurant or bring your trash back to your hotel. 쓰레기통 없습니다. 외국인의 입에서 나오니 왜인지 더 새삼스럽네요. 호주에서 온 여행 유튜버 체리티가 3주 동안 한국을 직접 누비며 몸으로 배운 실전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호주에서 온 여행 유튜버 체리티입니다. 3주 동안 서울, 부산, 제주 등 한국 곳곳을 직접 다니며 실전에서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정리한 분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쁜 카페와 맛집 소개가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실제로 당황하고 실수하고 발견한 것들을 항목별로 정리한 실용정보 영상이라는 겁니다. 네이버 지도, 배달앱, 티머니카드, 공항버스, 식당 문화, 심지어 쓰레기통 정책까지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할 낯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도착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온라인 입국 신고서 작성입니다. 체리티는 출발 4일 전부터 가능하고 일행 전체를 대신해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다며 공항에서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입국 심사가 이미 세계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전 신고 시스템이 더해지니 외국인 여행자 입장에서 더욱 매끄러운 경험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절차가 여행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은 앱입니다. 체리티는 구글 지도 대신 네이버 지도를 선택했습니다. I actually believe on Naver Maps the entire time I was there. The transit information on Naver is actually incredibly detailed. It tells you which subway car to get on, which exit to use, and even how long the walk is from the train station to the destination. 지하철 몇 번째 칸에 타야 하는지,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역에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시간까지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너무도 익숙하게 쓰는 기능인데 이 수준의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가 외국인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네이버가 한국 지형과 대중교통 체계에 맞게 수십 년을 고도화해온 결과입니다. 반면 구글 지도는 습관적으로 켰다가 길을 잃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한국에서만큼은 네이버가 정답이라는 거죠. 번역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번역 대신 파파고를 추천합니다. 구글 번역이 어색하고 딱딱한 문장을 내놓는 반면 파파고는 문맥과 한국어 뉘앙스까지 잡아낸다는 평가입니다. 파파고가 한국 기업 네이버에서 한국어에 특화해 만든 번역 서비스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 외국인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카카오톡은 필수 앱으로 꼽혔습니다. 강남 카페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들이 전화번호 대신 카카오톡 아이디를 먼저 물어봤다는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한국에서 연락의 기본값이라는 걸 외국인의 눈으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교통앱은 카카오택시보다 우버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버가 이렇게 저렴하고 편리할 줄 몰랐다는 말도 덧붙이는데 다만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줍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기사님이 전혀 다른 골목에 도착할 수 있다고요. 한국인도 공감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도 꼼꼼하게 짚었습니다. 비싼 공항철도 대신 공항버스를 선택한 체리티. 깨끗하고 자주 오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평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까지 약 15,000원으로 이동했는데
택시를 타면 6만 원에서 10만 원이 나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한 차이입니다. 버스 안내판에서 숙소에 가장 가까운 노선을 찾아 기계로 티켓을 끊으면 되고 직원 없이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피곤한 나머지 캐리어를 버스에 두고 내릴 뻔했다는 솔직한 실수도 나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외국인에게도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이 작은 에피소드 하나에서 잘 드러납니다. 티머니 카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체리티는 귀여운 시나몬롤 키링 버전을 찾아 지하철역을 6곳이나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찾아서 샀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는 후기입니다. 이 작은 키링 하나를 위해 그렇게 발품을 판다는 건 한국의 굿즈, 디자인이 외국인의 마음까지 사로잡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 카드로는 대부분의 충전기에서 충전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주의사항도 함께 전합니다. 처음에 티머니의 돈을 너무 많이 충전했다는 실수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데 우버를 이렇게 자주 쓸 줄 몰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KTX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산 가는 길에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했는데 그 선택이 완전히 옳았다고 합니다. 2시간 30분 동안 전용 짐칸, 훨씬 조용한 차량, 넉넉한 다리 공간, 그리고 간식까지. 한국의 철도 시스템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인상적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서울역에서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도 나오는데 큰 캐리어를 맡기고 작은 배낭만 들고 다니니 이동이 훨씬 편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역짐 보관 서비스가 외국인에게는 여행의 질을 크게 높이는 서비스가 됩니다. 환전과 ATM 이야기는 현실적입니다. 외국 카드를 받아주지 않는 ATM이 생각보다 많아서 기계가 작동할 때 넉넉하게 찾아두는 것이 낫다는 전략을 공유합니다. 광장시장에 신용카드만 들고 갔다가 ATM을 찾아 헤매면서 주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구경만 해야 했다는 에피소드는 한국 시청자로서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길거리 음식 노점, 소규모 식당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쇼핑몰 푸드코트나 마트를 적극 활용한다면 카드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한국 전화번호 없이는 배달앱을 쓸 수 없었다는 에피소드는 꽤 흥미롭습니다. 배달앱을 여러 개 깔았지만 한국 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해서 결국 하나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단기 여행에서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온전히 이용하려면 현지 전화번호가 필수라는 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스템이 외국인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행히 숙소 아래층에 치킨집이 있어서 매일 밤 시켜 먹었다는 귀여운 후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Some things absolutely live up to the hype, which is the Korean fried chicken. They are genuinely incredible. The skincare at Olive Young is amazing quality for the price.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것들은 대부분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냉철하게 평가하던 체리티가 딱 하나만큼은 예외라고 선을 긋습니다. 바로 한국 치킨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다는 급찬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뿌듯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온 한국 치킨 문화의 저력이 외국인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올리브영 스킨케어와 한국 헤어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찬사도 이어집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하고 한국 미용사들의 레이어 컷, 실력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탁월하다는 평가입니다. 올리브영이 국제 배송도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캐리어에 힘들게 우겨넣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후기도 나옵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이 외국인에게 이미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 먹으면 계산대로 직접 가라. 팁은 없다. 자리를 오래 차지하지 마라. 한국 식당 문화를 이 세 가지로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걸 사전에 알아야 한다는 외국인의 관점이 흥미롭습니다. Never sit and wait for someone to bring you the bill. When you finish eating, you just get up and pay at the counter near the entrance. There's no tipping culture and 한국 식당 문화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속도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태블릿 주문 시스템 덕분에 언어 장벽 없이 주문할 수 있었던 경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테이블에서 바로 카드 결제까지 가능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매운 음식에 대한 조언도 꼼꼼합니다.
첫날부터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 김치찌개가 보기엔 순해 보여도 강렬한 열을 품고 있다는 것. 반찬은 무료로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팁까지. 한국 음식 문화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반찬을 더 달라고 요청해도 된다는 사실을 팁으로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프닝에서 먼저 꺼낸 쓰레기통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어 편의점이나 식당을 찾을 때까지 손에 들고 다녀야 했던 경험. 재활용 분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사실 한국의 쓰레기통 정책은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과 맞닿아 있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된 종량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그 덕분에 한국의 재활용률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외국인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환경을 위한 정교한 정책의 결과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불편함 뒤에 이유가 있다는 것. 외국인의 눈을 빌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체리티는 대학가 근처에서 2차례나 포교 활동으로 접근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거나 영어 연습을 하고 싶다거나 종교 이야기를 꺼내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지나치면 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 시청자라면 이 장면에서 복잡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외국인 여행 공식 가이드에 이 항목이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씁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리티가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한국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려는 실용적인 의도입니다. 어떤 나라에도 여행자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진짜 여행 가이드입니다. 이 시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을 다시 보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한국 날씨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덥고 오후에 비가 오고 저녁에는 서늘해지는 하루. 체리티는 매일 날씨 앱을 강박적으로 확인하며 레이어드 패션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숙소에서 우산을 빌려준다는 점, 건물 입구마다 우산 정리 공간이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이 작은 배려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특별한 발견으로 비칩니다. 마지막은 한국 편의점에 대한 찬사로 마무리합니다. 24시간 어디서나 뭐든 살 수 있는 곳. 삼각김밥, 핫도그, 다양한 즉석 음식들이 실제로 맛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름에는 아이스컵에 원하는 음료를 따라 마시는 꿀팁까지. 체리티의 한국 생활 적응기가 편의점 하나로 완성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이 수준의 편의점 문화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주 동안 한국을 걷고 먹고 길을 잃어가며 만들어낸 실전 가이드. 체리피의 영상은 한국 시청자에게 색다른 거울을 건네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고 때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훌륭하다는 것을요. 네이버 지도, 키모니카드, 한국 치킨, 쓰레기통 없는 거리, 그리고 컬트 경고까지. 외국인의 눈을 빌렸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지 새삼 알게 됩니다. 외국인에 비친 한국, 더 재미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